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법, 주목할 만한 법안들을 소개합니다. 김덕수의 법안 프리즘. 자, 우리 저 국회의원들이 또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 비서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이제 김장철이에요. 김장철입니다. 예. 네. 김장하셨어요? 이번 주에 합니다. 주말에 하기로 했는데요. 네. 제가 좀 그러지 않아도 김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사무실에 나왔더니 친구가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 주말에 김장했는데 너 주려고 한 통 싸놨다. 아, 감동이죠. 그럼요. 오랜만에 그래서 그래 내 이따 만나자 해서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얘기를 했더니 요새도 누가 김장김치 주디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지. 아니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에 후배랑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정말 뜬금없는 거예요. 아 형님 제가 석박지 담갔는데 한번 먹어봅시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 갖고 왔어요. 이게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군데서 김장 선물을 그런 일이 받네. 월요일 화요일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영환이 동민이 참 고맙다. 이거 뭐 김영란법에 저촉되고 이런 거 아니죠? 전혀 없습니다. 저는 현직 공직자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김장이나 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네. 이게 옛날에는 동네에서 다 어울려 모여서 같이 김장도 담그고 그럼요. 나눠 먹고 음식도 네. 해먹고 했던 우리 이 어떤 공동체의 문화인데 이게 좀 사라져서 좀 아쉽고 김포족이라고 아세요? 김포죠. 김치포기죠. 김장을 포기하고 하고 김치를 사 먹는다 해서 김포족이라는데 김치를 사 먹는다 하니까 아쉬운 게 저희 대학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오늘 미정에 갓김치가 좀 먹고 싶다. 또 어디 뭐 전대상에 파지 먹으러 가자. 그 음식이 생겨요. 어느 집은 파지가 맛있고 어디는 묵은지가 맛있고 그 집마다 그렇죠. 시그니처 그 메뉴가 있거든요. 집집마다. 네. 그래서 야 그런데 어느 순간 김치 사 먹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은 이 집 김치나 저 집 김치나 해결이 돼버렸죠. 서울 맛이 다 김치나 똑같지. 나주 김치나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예. 그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김장 문화가 2013년에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지정이 됐다. 이 말씀은 우리의 독특한 김치의 맛을 좀 유지하고 더 좀 발전시키고 계승할 필요가 있다. 획일화된 김치로 계속 갈 게 아니라 예. 각각 좀 특색 있는 김치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치 자체도 슈퍼푸드이지만 그렇죠. 김치를 담그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일 수도 있어요. 우리 문화에. 그렇습니다. 예.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정신들. 네네. 네. 그래서 저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장 문화라고 해준 거죠. 요거 우리는 좀- 김장 문화라는 걸 쓰질 않았어요. 김장철, 김장 그랬지. 그렇죠. 유네스코가 김장 문화를 인류의 유산이다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좀 김장에 대해 다시 맞아요. 한번 생각하고 지켜야 될 일이 그렇죠. 지키고 더 발전시켜야죠. 그럼요. 네네. 자, 본격적으로 법안들 보죠. 오늘 첫 번째 법안 어떤 겁니까? 네, 해남안도 진도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네.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내용은 이제 사형 자체가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이다. 그래서 범죄자라 하더라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서 인권 선진국으로 가자 이런 취지의 새로운 법안을 만들자는 건데요. 근데 이게 사형제대 우리가 있어도 진짜 집행 자체가 없지 않아요? 오래되지 않았나요? 김대중 대통령 취임하시기 전해인 1997년에 마지막으로 집행이 된 이후에 현재까지 27년, 28년째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실상 폐지된 상태입니다. 폐지에 대해서는 근데 찬반 논란이 오랫동안 논란이 들려 좀 있었잖아요. 있습니다. 먼저 그 논란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 이 사형제도가 사실은 독재 정권 시절에 이게 악용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거 역사지만 네네네네. 사법 살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대표적인 게 인혁당 사건 같은 거. 뭐 아닙니까? 인혁당, 진보당, 간첩단 이런 조봉암. 건데요. 예. 네, 진보당 사건이 그 네네네. 조봉암 그 진보당 당수가 간첩이다 그래서 진보당을 해산하고 조봉암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형은 집행을 했는데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2011년에 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얼마나 억울할 일이에요. 이미 60년 전에 사형은 집행이 됐고 네. 그 뭐 유럽 감췄단 사건
이것도 뭐 1955년 일입니다만은 이것도 2015년에 무죄로 판결이 됐어요. 네. 당시 대학 교수와 그 당시 국회의원을 불법 연행해서 조사하고 사형을 집행을 했는데 역시 무죄가 됐고 또 우리 지역에 진도 네. 가족 간첩단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비교적 최근인데요. 네.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1980년, 81년에 중앙정보부가 이분들은 뭐 교수나 이런 분도 아니에요. 당수도 아니에요. 어민이에요. 평범한. 평범한 어민입니다. 근데 북한에 무슨 정보를 줬다 이런 혐의를 씌워가지고 일가족을 간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첩단이 됐는데 이 사건 역시 2010년에 다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예. 그 어민 김정희는 그 당시에 81년에 그 사형을 집행을 했는데 2010년에 무죄를 선고한 거죠. 이걸 어떻게 사과로 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한 생명을 사과하고 앗아가고 보상하고 그러니까. 한들 뭐 그 사람은 뭔 이미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국민의 생명권, 헌법에 그 보장하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징벌, 범죄라는 이유로 뭐 조작을 했든 어쨌든 네. 범죄라는 이유로 사형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사형을 폐지하자 이런 건데 뭐 이게 우리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이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두 차례나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럼요. 1999년 그러니까 제15대 국회 지금 예. 21대니까 국회가 6번 바뀌는 동안에 매 국회마다 이 사형 폐지하자고 기억이 법안이 나요. 나왔는데 예. 한 번도 이게 뭐 이게 매번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논의도 폐기가 못하고. 됐어요. 예. 폐기된 이유는 우리 헌법에도 사형이란 표현이 있어요. 군사법원의 경우에 그 보통 재판이 3심인데 예. 비상계엄 시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할 수 있다. 근데 그 범죄를 이제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네. 다만 사형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하.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헌법에 한다는 반하지 않다. 음. 그리고 이 사형을 받을 만한 범죄인은 이 교화, 죄를 지은 걸 반성하고 하는 게 이제 저 징역형인데 이 유효하지 않다,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사형을 쳐야 된다. 예. 그리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제 사형을 대체하는 종신형이 오히려 그 범죄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 뭐 이런 주장들, 뭐 주장들이 여러 가지인데 이런 등등의 이유로 사형 제도를 존치해야 된다는 논리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런 이유로 제대로 논의가 좀 안 됐어요. 국회에서도 뭐 소위에서 논의한 적도 있고 또 논의조차에 소위에 회부되지 않은 적도 있고 그런데 예. 아마 저는 국민들 의견을 좀 다수 듣고 해서 충분히 좀 논의해서 이번에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네, 네. 예,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 폐지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인권 선진국이라는 생명권을 헌법에서 존중하듯이 우리도 좀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 네. 유지시켜준다, 뭐 이런 가치들을 고려해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좀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해묵은 논란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사회적인 논의가 뚜렷하게 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은 분명히 네. 하게 되는 네, 것 네.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법안 갈까요? 네네. 두 번째는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이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 경비업법 경비업법. 개정안입니다. 경비라고 하니까 뭐 좀 모호한데요. 예. 아파트 아파트 시설 경비, 예, 아파트 네네네. 등의 시설 경비, 예. 그리고 그 현금 호송 차량 많이 보시죠? 현금이나 기금속을 호소하는 분 이것도 네네. 경비업이고요. 네. 연예인 경호도 경비업입니다. 이런 경비업에 이제 보험과 같은 배상 제도를 좀 두어서 예. 이 경비업을 하다가 고의든 과실이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 불가피하게 사고가 나서 국민들의 신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때 당사자들끼리 소송을 해요. 그래서 이거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건데 실제로 지난 7월에 뉴스에서들 보셨을 겁니다. 그 네. 공항에서 연예인 사진 찍다가 그 과잉 경호 논란이 되고 네네네. 그런데 보니까 10대 청소년이 뇌진탕을 당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해외에서도 자주 있었던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인권을 침해당했다. 과잉 경호다. 이런 논란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자동차 보험처럼 네. 중간에 공제에 가입해서 미리 처리하고 과실 여부는 나중에 따지는 걸로. 근데 이게 이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 서로 다 그 비용이 각자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네. 제도입니다. 이게 뭐 게다가- 연예인 얘기하니까 조금 이게 그렇죠. 우리하고는 좀 멀게 느껴지지만 아파트에 계시는 그렇죠, 우리 그렇죠. 경비분들이나 예, 예. 주변에 실은 굉장히 많은 그렇죠. 예. 분들이 이 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이제 내년 1월부터 혼잡 교통 유도 경비라는 업무가 또 새로 들어와서 추가가 되는데 이게 이제 네. 도로공사 현장이나 또는 도로를 점유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이런 경우에 그 시설을 경호하고 경비하는 분들이 이게 또 경비업에 새로 추가가 되는데 예. 좀 전에 말씀드리지만 현행 법은 예. 이 경비업을 하는 경우에 사람을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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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신고된 현황은 한 20여만 명 이렇게 되는데 현장에는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분이 훨씬 더 많다. 한 4, 50만이 이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이 현안도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보험처럼 국민의 네. 생명과 재산을 좀 지키고 보호하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 입법하는데 큰 논란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자, 네. 마지막 법안 가겠습니다. 마지막 법은 북구을 전진수 구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예. 그 이제 사회복지사의 취업 현황이나 활동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예.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자. 어. 그래서 사회복지 인적 자원의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제도화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아니 여태 법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현재는 150만 명 정도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예. 뭐 1급이다, 2급이다 자격증만 부여하고 네네.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몇 시간 일을 하고 어느 현장에서 예. 급여는 얼마나 받고 이런 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아,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 사회에 150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어르신들 모시는 그 복지사도 있고 뭐 장애인들도 돕는 그렇죠. 복지사도 있고 예. 상담하는 복지사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예. 실제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지 실태는 어떤지조차가 전혀 그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파악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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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걸 제도화해서 그 법에다 근거를 두자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그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그 개념 예. 명칭을 좀 되새겨 보면 우리가 이게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는 예. 그 자선사업가 아, 맞아요.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70년에 이제 법 제정이 예. 돼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이러다가 예, 예, 예. 1983년에 사회복지사로 명칭이 변경이 되고 정립이 됐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 현황만 몇 명이 자격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처우가 어떤지 이런 건 관리가 안 된다는 건데 최근 아까 15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여성들이 많이 요 사회복지 자격을 네. 취득을 했었어요. 네, 네. 70% 이상 그랬는데 최근에는 일선대학 그 사회복지학과에 이 남녀 성비가 거의 비슷해졌다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과거에는 이게 처우가 조금 낮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았는데 이게 제도화되고 하면서 조금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뭐 이렇게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뭐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사회복지사 협회 등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환영을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책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걸 좀 체계화하자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큰 논란 없어 보입니다만 다만 한 가지 이걸 지금 신고제로 사회복지사 본인들이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신고를 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이걸 정부가 좀 잘 활용해야지 괜히 또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일을 하나 더 주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네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선배 밥 좀 사주세요. 야 내가 자선사업가냐?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네요. 네네네. 자 0096번님이 금요일마다 방송국에 출근하시는 김덕수 선생님 좋은 말씀 최고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 비서관이었습니다.